죽음의 암벽에 덤벼든 것은 미련한 용기였을까? 지난번 우리는 인수봉의 탄생과 초등의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1억 7천만 년 전에 솟아오르기 시작한 인수봉.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선 이 바위 봉우리. 그 장엄한 아름다움 뒤에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인수봉은 죽음의 암벽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몸을 던진 산악인들. 그들은 무모한 집념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불멸의 용기를 증명한 존재였을까요? 지금 인수봉을 뒤흔든 비극의 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악산 죽음의 계곡에서 10명의 청춘들이 눈 속에 묻힌 지 불과 2년이 흘렀지요. 1971년 11월 28일 서울 북한산 인수봉에서 대형 조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강풍이 몰아치며 결국 2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11월 27일 중앙기상대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5, 6도 낮은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영하 8도의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지요. 그러나 사고 당일 오전 북한산의 하늘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약간 쌀쌀했지만 위험을 감지할 만큼 추운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던 탓에 등산객들은 한파주의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인수봉은 주말답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무렵 서쪽 구파발 방향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에 서 있던 등산객들은 차가운 바람에 5분 이상 머물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람 반대편에 위치한 인수봉 전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팀이 암벽 등반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최 씨와 동료 8명은 B코스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약 25명의 등반자가 몰려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속도가 늦어져 이들이 정상에 도달한 시간은 해질 무렵 오후 5시 반경이었습니다. 정상의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몸이 쓰러질 만큼 강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팀은 오버행 쪽 하강을 포기하고 후면으로 신속히 하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동의 로프 중 2동을 연결해 40m 길이로 나누어 하강했으며 일부는 먼저 내려가 백운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으로 하강을 마친 시간은 오후 8시경이었습니다. 사방이 모두 암흑같이 깜깜했죠. 그때 오버행 쪽에서 달려온 사람이 동료 김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급히 하강 코스로 달려간 최 씨는 김 씨가 이미 의식을 잃고 하강 코스 아래 3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반자들은 점심도 거른 채 3시간 이상 강풍과 추위에 시달려 극도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를 부축해 위로 올렸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백운산장에서 또 다른 동료가 올라와 함께 김 씨를 부축하며 내려가던 중 혹한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버행 아래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조를 외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북한산 인수봉은 차가운 암벽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절규가 메아리쳤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밤 9시 백운산장.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3명은 동료 김 씨를 급히 눕히고 마사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이자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숨은 결국 밤 10시 20분 차갑게 멎어버렸습니다. 후면하강 팀 가운데 유일한 사망자, 그리고 이날 인수봉 조난 사고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백운산장에 먼저 도착했던 다른 일행들도 모두 손과 귀에 심한 동상을 입었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오르고 물집이 터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김 군과 동료 3명은 오후 3시 30분 전면 슬랩을 출발해 B코스를 올랐습니다. 인원이 많아 혼잡했지만 과감히 몇 팀을 추월해 저녁 6시 무렵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은 이미 몸조차 가누기 힘들 만큼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버행 쪽에는 광운공고의 11명 팀이 하강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군은 이들을 설득해
비교적 안전한 후면으로 인솔했습니다. 몹시 추운 후면이었지만 다행히 배낭 속에 담요 한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쓰고 체온을 유지한 채 무사히 하강을 마쳤습니다. 그들의 올바른 판단과 작은 슬기, 그 덕분에 한 명의 동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팀은 죽음의 하강이라 불릴 만큼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 씨와 일행 7명은 오후 2시에 전면 슬랩을 출발했습니다. 한 명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강하면서 인원은 7명으로 줄었고 이들은 오후 5시경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친 뒤 매서운 추위를 피해 곧장 오버행 쪽으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강풍에 날린 로프가 바위 틈에 끼어 매달려 있던 고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학생을 끝까지 돕고 함께 테라스로 하강했습니다. 그러나 테라스에는 이미 강풍과 추위로 지쳐가던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상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2줄의 로프가 바람에 휘말려 다른 로프들과 뒤엉킨 것입니다. 로프를 풀려 했지만 실패했고 테라스에 고립된 사람들은 구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밤 8시 30분. 혹한 속에서 1시간 넘게 시달린 사람들은 차례로 탈진의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심 씨와 한 명의 고등학생만이 남은 이들을 흔들어 깨우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곧 김 씨 팀이 합류해 하강이 이어졌지만 추위와 강풍은 몸을 가누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동상에 걸려 귀와 손이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블루마운틴 클럽도 인수봉에 올랐습니다. 리더 이 씨를 비롯해 여동생 임 씨, 그리고 동료 최, 양, 임, 박, 총 6명은 점심을 인수산장 샘터에서 해결한 뒤 암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거지 물기가 담긴 코펠 뚜껑이 단숨에 얼어붙을 만큼 날씨는 이미 영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2명은 끝내 다시는 산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A 코스를 향한 6명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앞서 있던 7, 8명 팀 때문에 진행은 더뎠지만 마침내 오후 6시 그들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상을 휘몰아친 강풍. 그들은 후면 하강을 시도하려 했지만 아래쪽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사망. 그 소식에 결국 발걸음을 돌려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 오버행 하강을 시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군 입대 전 마지막 등반에 나섰던 청춘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몇몇 젊은이들. 그러나 강풍에 휘말린 네 동의 로프는 엉켜버렸고 하강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씨가 로프를 끌어올려 풀어낸 뒤 그들을 차례로 하강시켰습니다. 곧이어 블루마운틴의 최가 바람에 날리는 로프를 가라앉히기 위해 배낭을 매단 채 내려갔습니다. 뒤이어 몇몇은 무사히 하강했지만 양은 달랐습니다. 그가 로프를 당겨보았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먼저 하강한 고등학생들이 로프를 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여분의 로프를 고정하고 단 한 가닥에 몸을 맡긴 채 허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강풍은 무자비했습니다. 로프는 바위 틈에 걸렸고 양은 무려 1시간 넘게 허공에 매달려 몸부림쳤습니다. 끝내 그는 차디찬 바람 속에서 싸늘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상에 남은 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아래 좁은 공간에 11명이 고립된 채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밤 10시, 체감온도 영하 33도, 초속 12m의 칼바람. 그들은 4시간 넘게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밤이 시작됩니다. 1971년 11월 28일 밤 10시, U팀의 막내 18살 이는 의식을 잃은 채 비틀거리다 결국 추락했습니다. 동료들이 붙잡았지만 감각을 잃은 손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은 동료 2명도 비극의 뒤를 따랐습니다. 왕은 점점 깊은 졸음에 빠져들었고 정과 이는 필사적으로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추위 속에서 그들의 몸도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 이는 정, 이, 그리고 임 씨였습니다. 그들을 버티게 한 건 단 하나, 살아야 한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조대가 달빛 아래
조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오버행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시신한구, 그리고 그 밑 좁은 테라스에서 떨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군상. 밤 11시 30분, 구조대가 테라스에 닿았을 때 이미 대부분은 의식을 잃었거나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끝내 살아있던 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지독한 추위에 제대로 된 방풍 의복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방 셔츠와 얇은 작업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처럼 윈드자켓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조대는 혼신을 다해 생존자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버티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탈진한 최는 땅에 내려서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구는정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동료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는 긴 고립의 시간을 버티고 버텨 무려 5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3세 청년 임모 군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의를 내어주어 희생자 중 일부를 산장으로 옮겼습니다. 이어 22세 김모 군과 일행이 장비를 챙겨 달려갔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명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생존 가능성이 보이는 5명을 구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새벽 0시 20분, 또 다른 등산객 김모 씨 일행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날은 어둡고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새벽 2시 45분, 경찰과 방범대가 합류한 뒤에야 남아있던 10명이 구조되어 백운산장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시신 인양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29일 아침, 거센 북서풍과 혹한 속에서 시작된 작업은 결국 일부만을 옮길 수 있었고 나머지 5구의 시신은 오후가 되어서야 산장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등산객과 경찰은 모두 7구의 시신을 인양했고 16명의 부상자를 산장으로 이송해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충격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 암벽 등반의 기술과 장비는 오늘날에 비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선등자 뒤로 여러 명이 따라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대부분의 코스는 침리 형태여서 등반 도중 기상 악화를 직접 감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올랐던 A 코스와 B 코스는 인수봉의 대표적인 침리 코스죠. 제가 1983년 비슷한 인수봉 참사 당시 선인봉 C 코스에 있었을 때도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정 높이 이상 오르면 중간에 내려올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확보할 지점이 마땅치 않아 정상까지 올라야만 하강할 수 있는 코스가 많았던 것이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하강기가 있어 하강 도중에도 멈춰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며 자일이 엉켰을 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에는 단지 자일을 직접 몸에 감아 사용하는 스자 하강 방식이 유일한 하강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연 그 당시의 기상예보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강풍과 기습한 파를 그때 제대로 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지요. 이 사고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산행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산은 언제나 겸손과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수봉에서 있었던 1971년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 산을 오르는 우리 모두가 안전과 팀워크,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은 위대하지만 동시에 무자비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위대함 앞에서 늘 겸손하고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과 희생된 사람 모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일 것입니다.
7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조난해서 구조되는 산악사고, 벼랑에 매달린 채 매정한 날씨와 사투를 벌이다 끝내 숨져간 7명의 아구들. 미처 젊음의 꽃도 다 피우지도 못하고 그 고귀한 넋을 인수봉에 바쳐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1971년 11월 인수봉의 비극적인 참사.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1980년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는 초고속 성장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반 장비와 문화 역시 빠르게 발전했지만 정작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난 것은 1983년 4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도봉산 선인봉에서 야영을 마치고 아침에 C코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 새롭게 장만한 최신 이비 암벽화를 신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입생이 많아 속도는 더뎠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묵묵히 바위를 타고 올랐습니다. 좁은 침리 안에 갇혀 바깥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지요. 마지막 구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폭설로 변한 눈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을 순식간에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상황. 결국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면 하강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확보할 지점조차 찾기 힘든 절벽. 어둠은 순식간에 내려앉았고 랜턴 불빛은 짙은 안개 속에서 흩어져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탈진한 신입생들은 졸음에 겨우 눈을 뜨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하강조차 처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나무를 더듬고 바위 틈을 붙잡으며 간신히 중간 확보 지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날씨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신입생들의 졸음을 쫓기 위해 말을 시키고 산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였죠. 그러나 바위에 달라붙은 눈발마저 얼어붙으며 상황은 더욱 긴박해만 갔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사히 살아서 이 절벽을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날 요델산악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실력파 등반가들이었던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하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텐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요. 하늘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별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산을 포기한 채 텐트 속에서 쓰러져 자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드는 골목길, 한 상점에서 인수봉 사고를 생중계하고 있었죠. 산에 간다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본 부모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인수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운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따스한 봄날에 출발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설과 기온 급강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습니다. 준비 부족, 경험 부족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것은 80년대 암벽 등반의 또 다른 비극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봄이면 대학 산악부는 신입생이 들어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고 발생 당일은 신입생 환영회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10도를 웃돌며 강수확률이 없겠다는 기상예보로 많은 클라이머들이 인수를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날의 날씨는 오전에 흐렸다가 점심때 해가 잠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오후가 되면 날씨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세 대학의 산악회원 18명이 함께 암벽 등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는 무리였고 방한복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위험한 등반을 강행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무모한 선택이었고 큰 희생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고 함께 있던 11명은 극심한 동상으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계절, 인수봉은 다시 한번 젊은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북한산 인수봉 정상 해발 803m 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산악회원 8명이 자일을 타고 하강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에 자일이 심하게 얽히면서 대원들은 10시간 넘게 바위에 매달린 채 강추위와 폭설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부는 심한 동상을 입고
또 일부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부근에서 발이 묶였던 인원은 총 18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6시까지 구조될 수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취나드비 코스의 동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오전 10시 15분경이 되어서야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바위 틈에 얼어붙은 로프에 감긴 채 매달려 있었고 탈진과 허기에 지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성균관대 산악부 14명은 오전 6시 인수산장 야영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위령탑을 거쳐 인수 A 코스로 진입했고 정상까지 단 한 피치를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14명 중 5명은 A 코스를 통해 나머지 9명은 후면하강 코스를 통해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해발 730m 지점의 소나무숲 일명 오아시스 구간에 도착한 대원 중 한 명은 자일이 바위 틈에 끼어 얼어붙어 더 이상 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소나무숲에 묶인 채 고립되었고 조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하산하던 다른 대원들은 암벽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산객 2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일에 감긴 채 이미 기력이 다 있었고 도와줄 수 없었던 대원들은 결국 그들을 그대로 둔 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건국대와 인하대 합동팀 역시 취나드 B 코스를 오르다 강풍과 폭설을 만나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하산 도중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하대 팀원 한 명은 동료와 함께 코스 하단 소나무의 몸을 의지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인하대 학생 한 명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채 인수산장에 도착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산장 주인은 하산 중이던 일반 등반객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험준한 암벽에 막혀 조난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3일 자정 무렵 한국산악연맹 서울시 지부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 전까지 일반 등산객들이 수차례 접근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면하강 코스에 있던 성균관대 팀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4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5명이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취나드 B 코스와 인수 A 코스에서는 구조대가 위령탑 부근에 본부를 설치하고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4일 오전 5시경 취나드 B 코스에서 나머지 2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 50분경 성대팀 한 명이 로프에 묶인 채 실신한 상태로 구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2명도 차례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 활동에는 민간과 관내 구조대가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구조된 인원은 모두 18명이었으나 그중 7명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 11명은 심각한 동상으로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무심히 흘러 그날의 기억마저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말없이 우뚝 선 인수봉뿐. 그 모든 이야기를 품은 채 바위의 침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그날의 비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늘의 변덕, 기상의 급변이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영상 10도를 웃돌고 비 소식조차 없다는 기상예보에 수많은 이들이 안심하며 인수봉을 향했습니다. 실제로 오전 내내 흐리던 하늘은 정오 무렵 잠시 햇살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곧 날씨가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심어줬지요. 그러나 산은 늘 그렇듯 인간의 희망을 모른 척 뒤엎어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라 불러도 부족치 않을 기상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방심과 준비 부족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봄의 산은 변덕스럽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우리는 늘 이번만은 괜찮을 것이라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산은 결코 사람의 안이한 믿음을 받아주지 않는 존재이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현재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조차 사실은 8분 20초 전에 빛이 도착한 것일 뿐이고 망원경으로 100억 광년의 별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 별의 마지막 숨결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든 찬란함이란 결국은 사라진 순간의 그림자, 잔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조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5월에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가 창설되었지요. 구조대는 현직 경찰관을 대장으로 의무경찰로 입대한 청년들 가운데 체력 검증을 거쳐 선발된 대원들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경찰 제도 폐지 등의 변화로 인해 2019년 경찰산악구조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롭게 출범한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산악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찾아뵙겠습니다.